안녕하세요. 6일입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조정거장 전에 내려서 지하도로 걸어서 출근합니다. 계속 타고 가서 환승하고 다시 걸어가는 시간과 비교하면 큰 차이도 없지만 100원이 절약되는 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금은 기후 동행카드가 나온 이후로 100원의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다닙니다. 버스 타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마지막으로 걸어서 출근, 진정한 BMW를 타는 것이지요. 지구가 아프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 자, 그럼 7월 15일 상승 하락 시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한 번의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일본 당국은 늘 그렇지만 직접 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은 누가 봐도 일본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160엔을 돌파하자 휴일을 틈타 과감한 물량 공세로 인해 엔화는 무려 7엔 가까이 수직 하락했고 이후 재차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자 2차 물량 공세로 가격을 다시 하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와 뜨뜻미지근한 일본 당국의 정책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엔화는 160엔을 과감하게 돌파했고 한때는 165엔이 저항선이다. 170엔까지 간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좋지 않게 나온 틈을 타 1차 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금요일 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틈을 타서 재차 시장 개입을 실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휴일에 기대한 시장 개입이라면 지금은 미국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 달러가 약세 전환되는 틈을 타서 시장 개입을 하는 조금 더 고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시장 개입 이후 이번 주 16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3차 시장 개입에 들어갈지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의 이러한 시장 개입에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결국 조금 돌아갈 뿐 역시 길은 다시 그곳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화요일 차트 분석 편에서는 디버전스에 의한 하락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펀드멘털적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기에 다시 160엔이 결국 최종 등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지만 바뀌는 것이기에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만으로 혹은 엔화의 시장 물량 개입만으로 추세를 꺾어놓기에는 영부족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두 번의 대대적인 시장 개입을 했다. 하지만 엔화는 다시 160엔으로 등반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입니다.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내년도 2025년 최저임금은 1030원, 월급 기준으로 209만 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현행 26개 법령에 활용되고 있으며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정려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형사보상금 등 다양한 정책에 폭넓게 영향을 줍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12,600원, 경영계에서는 전년도 동결인 9,860원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노동계가 밀린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고 결정 시한이 어떻고 간에 삼겹살 1인분 18,000원, 짜장면 한 그릇 8,000원, 삼계탕 한 그릇 18,000원, 점심 식대가 기본이 만원이 되어가는 시점에 최저임금만 30원, 참 야박하다 싶은 생각입니다. 인상률도 코로나 이후 최저치라고 하니 결국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나 봅니다. 지난주 황주간의 외환시장 움직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원달러는 재료 부족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개장 후 결제 수요에 의해 1386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별다른 재료가 없다는 분위기 속에 밤에 있을 파원 의장에 의해 증언을 기다리며 조금씩 하락해 1381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밤 파원 의장은 더 나은 인플레 지표나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만 금리 인하의 확신을 가질 것이라는 다소 어중간한 발언을 해 달러를 상승시켰고 그래서 수요일 아침 환율은 1385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밤 파원 의장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통화정책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엔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물가 2%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다. 고용시장만 괜찮아지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보였고 이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로 해석되어 이 증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요일 우리나라의 금풍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달러는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가는 2.4%로 안정되었지만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등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 아직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8월 금리 인하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목요일 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3% 올랐고 전월보다는 0.1%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좋지 않고 물가는 안정을 찾아간다. 9월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고 원달러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엔화도 미국의 지표 발표 이후 달러가 약세가 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쏟아져 161.5엔대에서 157엔대 중반까지 하락한 후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아침 개장 후 간밤에 미국 지표와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1370원 초반까지 하락 출발한 환율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1378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0.1%를 넘어 0.2%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6월 근원 물가지수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9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전체 수치는 물가가 올라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니 물가 상승은 둔화되었다. 그래서 금리 내려도 되겠다는 것이랍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앞서 목요일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 엔화 환율이 161엔대 중반에서 157엔대 초반까지 4엔 이상 급락하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157엔대 초반까지 하락 후 재차 159엔대까지 상승하자 금요일 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기해 재차 개입을 해서 끌어내렸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에서는 시장 직접 개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동안 대략 4조엔가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있을 주요 지표 발표와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5일에는 파월 의장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과 대담합니다. 지난주 시장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었던 파월 의장이 이번엔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16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18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을 점치고 있으며 9월과 12월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됩니다. 다음은 상승 하락 시소 요인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역시 주말 뉴스를 가득 메운 트럼프 피격 사건이 동정표를 불러와 대선 판세를 트럼프 쪽으로 가져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대선을 완주할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결국 불확실성은 환율의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공약 자체가 환율을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아 이래저래 환영받지 못하는 당선이라는 것도 환율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일본 엔화의 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아시아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터라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요인입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지표부 진으로 약세화된 달러의 편승에 일본 당국의 3차 개입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 지표부 진은 9월 금리 인하의 확정을 지어줄 것인가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미국 지표 쪽에 많이 쏠려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물량도 체크해보아야겠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물량이 22조 9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수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의 무게감이 더 큰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의 개입으로 157엔 초반까지 하락했던 엔화는 현재 158엔 초반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 상승하는가? 아니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주말 트럼프는 대선 유세 중 충격 피습을 받았습니다. 대선은 트럼프였다. 거기다 이번엔 동정 여론까지 더해져서 당선이 더욱 유력해질까? 한편 강하게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번 총격이 강한 트럼프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었지만 갈 길이 멀어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락가락한 발언으로 실망감을 주었던 파월 의장이
이번 주 대담에서는 어떤 희소식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리고 16일 미국 소매 판매는 부진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본 당국의 미국 지표 부진에 기댄 개입 추세가 이번 16일 소매 판매 부진으로 달러 약세 전환 시점에 또 한 번 시장 개입으로 나타날 것인지도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조 8천억 엔의 물량을 개입했었는데 이번 두 번의 개입으로 3에서 4주가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실타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추가 개입의 가능성을 점차 봅니다. 이번 주 예상폭은 위쪽은 1382원, 아래쪽은 1354원을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상승 하락 시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래저래 한 주가 참 많은 이슈와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수도권은 화요일부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랫지방은 비가 이미 많이 왔는데 또 비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 차트 분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6.25 외환시장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